직장인들 10명 중에 4명이 2025년에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며 되게 불안해한답니다. 더군다나 비정규직들은 10명 중에 5명이 이제 실직 우려를 이제 회사에서 잘릴까봐 걱정한다라고 하니 참 되게 25년부터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더욱더 자신의 생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부 정신 나간 이 MZ 세대들은 1년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1년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하는 그런 뭡니까? 실업급여라 그러죠. 이 꿀빤다 그러죠. 일하지 않고 돈만 이렇게 세금만 이렇게 낼름낼름 뜯어먹는 그런 얌체 같은 인간들을 얘기하는데요. 그런 이제 병폐가 있는 것들은 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는 놈들한테 농락당하니까요.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.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일자리에서 고군분투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을 또 좀 구상하는 경우도 많고요. 아마도 2025년에 이 사람들이 더 이제 회사의 일자리에서 내몰릴 가능성이 큰가 봅니다. 저는 2024년에 미리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겪어서 상대적으로 우려나 두려움이 좀 덜한 편인 거죠.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곳에서 60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무려 400명 넘게가 이제 몇 달 사이에 이제 나갔습니다. 지금 남아있는 인원들은 한 160에서 한 180명 남짓.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일해야 되는 업무량, 강도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세질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직장인들 10명 중에 4명 혹은 5명이 이 실직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심정,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직장인이고 저도 언제 어느 때 제 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, 공포, 불안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. 앞으로 살아가며 그러한 두려움을,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.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유의하며 살아가야겠죠. 마냥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좀 잘 모색하고 잘 좀 헤쳐나가며 움직여 나가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. 내가 열심히 하겠다,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조직이라는 곳이, 회사라고 하는 곳이 저를 내치겠다라고 작정하면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. 참으로 어렵다,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정규직, 계약직, 파견직 같은 경우에 계약 만료로 근무기간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, 만약에 정규직이다 라고 하면 최대한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회사를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뭔가를 모색하는 것, 이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게 없다. 되려 어떤 식으로든 회사 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 방법을 찾으려고 강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무조건 다 실행하고 무조건 다 적용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. 각양각색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장담 못합니다. 다만 그러한 절박함, 그런 이제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좀 더 우려스럽고 막막하다라는 건 아마 두말할 수 없는 아마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. 회사에서 내몰린다라는 건 갑자기 실직해서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끊긴다라는 거, 그건 매우 우려스럽고 염려가 되는 모습들인 거죠. 저처럼 이제 자녀를 둔 가장이다라고 하면 애들 학원비 어떻게 할 거고 애들 밑에 들어가는 돈들 그거 다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죠.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요.
제가 아는 뭐 지인은 애가 셋이에요. 답이 없는 거죠. 애 밑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엄청난 거죠. 부모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미친 듯이 일을 해도 이제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고 나면 그 다음 일자리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매우 적어서 쉽지가 않은 거죠. 되게 씁쓸하더라고요. 말로는 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, 뭐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러지만 실제로 정작 아이들을 여럿 두고 키우는 가정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, 애를 여럿 키우는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살아가는 삶이 힘들더라고요. 게다가 가장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런 참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. 두렵죠. 겁도 많이 나고요. 이 현실을 어떻게든 좀 잘 극복해야 되는데 2025년부터 많이 어렵다라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,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저도 당장 시금에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행여라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제 눈앞이 캄캄한 거죠. 답이 없는 거죠. 이게 뭐 내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, 고민 이런 것들도 많고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 난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,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 2025년에는 제발 무탈하게 별일 없이 무난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걱정도 많이 되고 겁도 많이 나는 시국이다 보니 더 이제 그러한 거죠. 좀 더 정신 차리고 살고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켜보는 것 말고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참 많이 고민되죠. 많이 걱정스럽고요.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이제 냉정하게 뭔가를 내다봐야겠습니다. 사는 게 만만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네요. 좀 우리네 삶이 조금이라도 좀 여유로워지고 좀 불안함이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2025년에 직장인 10명 중에 4명, 5명이 실직 우려, 실직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그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모습들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너지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각자 도생하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